안녕하세요. 저는 수정청소년센터에서 경북궁을 소개할 송수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할 궁이 지어졌던 시대인 조선시대에는 각각 경북궁,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 경희궁이라는 이름을 가진 5개의 궁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경북궁은 제가 아까 잠시 언급했던 5개의 궁 중 가장 크고 화려하며 조선의 대표적인 궁입니다. 제가 경북궁이 5개의 궁 중 가장 크다고 했지만 살짝 보고 이게 가장 크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지금 경북궁은 예전의 10분의 1 크기입니다. 궁의 건물마다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경북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북은 임금님의 큰 은혜와 어진 정치로 모든 백성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아간다라는 의미이고 중국의 시경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경북궁은 외전과 내전 그리고 후원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외전입니다. 외전은 행사나 공식적인 일, 즉 정치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경북궁에서 처음 만나는 공간인 광화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은 경북궁의 남문이자 정문입니다. 이 문에도 의미가 있는데 국왕이 큰 덕이 온 나라와 백성을 비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광화문에는 몇 가지 불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이 1592년 조선에 침략했던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으로 인해 광화문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 고종이 재건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19세기 초기 조선은 일제강점기를 겪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 광화문이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와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시 지었지만 원래의 나무로 짓는 방식이 아닌 콘크리트로 지어 예전의 광화문의 모습을 찾고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복원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복원공사를 마치고 난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북궁 모습입니다. 지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이 동물 석상이 보이시나요? 이 동물은 해태라고 불리는 조선시대 정의의 동물입니다. 화재를 일으키는 불귀신을 막고 나쁜 사람을 뿔로 받아버린다는 상상의 동물이죠. 해태는 인간에게 친근한 이미지예요. 해태가 보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경북궁, 국회의사당, 대법원 등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동물은 현재 서울의 마스코트입니다. 이곳은 영재교입니다. 인공강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강은 인공강이 아닙니다. 이 강의 역할은 왕과 백성의 경계를 나타내는 역할이자 신하들이 임금을 만나기 전 몸과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재교에는 석수가 있는데 석수는 물귀신을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왕을 대하는 천문, 근정문입니다. 여기에 행각이 있는데요. 이 행각은 비가 오면 신하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근정전은 궁의 으뜸이자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왕의 공식 업무와 행사 같은 큰 업무를 보던 곳입니다. 여기서 큰 행사란 무엇일까요? 왕이 즉위식, 세자 책봉식, 임금과 신하가 조회하던 곳, 임금이나 세자의 혼례식, 그리고 외국 사신 맞이 같은 행사를 말해요.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곳만큼 근정전의 의미도 남다른데요. 바로 근명성실하게 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닥에 못생긴 돌이 많은데 이 돌을 박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못생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하들이 가죽 신발을 신어서 비 오는 날 많이 미끄러웠는데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빗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햇빛이 반사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쇠고리가 있는데 이것을 차일이라고 부릅니다. 차일은 비가 오거나 햇빛이 강한 날 천막을 치기 위한 고리입니다. 바닥에 있는 돌은 풍계석으로 신하들이 관품에 맞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혹시 근정전이 몇 층으로 보이시나요? 외부만 보고 2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건물은 아주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외부는 2층 구조이지만 내부는 1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정전의 지붕을 보시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용마루와 지붕 위에 있는 조각들인 잡상이 있습니다. 잡상은 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 사이에 평평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가마가 지나가기 위해 평평하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것을 답도라고 부르는데요.
답도에 있는 그림은 봉황으로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 때 나타나는 새로 나라가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큰 냄비처럼 보이는 것은 소화기 역할을 하는 드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불을 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물에 담긴 드무를 통해 불귀신이 자기 얼굴을 보았는데 자신의 얼굴에 너무 놀라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귀신을 못 오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 안 왕좌 뒤에 있는 그림을 1월 5학도라고 하는데 태양은 왕을, 달은 왕비를, 소나무는 평생 충성하는 신하를, 물이 흐르는 것은 백성을 뜻합니다. 이 그림은 왕이 계신 곳에는 항상 있어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만원을 꺼내봅시다. 세종대왕의 배경으로 1월 5학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장에 발톱을 7개 가진 황룡이 있습니다. 저 용을 칠조룡이라고 부릅니다. 사정전은 편전으로 왕이 회의를 하던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온돌이 없는데 그 이유는 회의를 하다 바닥이 따뜻해지면 졸릴 수 있으므로 온돌을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온돌이 없으니 기체가 빠져나가는 굴뚝은 당연히 없겠죠. 봄이 가득하다는 의미로 문학에 관한 것들을 다루던 동쪽에 있는 만춘전과 하늘이 가을에 가득하다는 의미로 과학에 관한 것을 다룬 서쪽에 천추전이 있는데요. 이 두 곳은 온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할 곳은 경회로입니다. 경회로는 공식적인 연회, 사신 접대, 과거 시험이나 활쏘기를 했던 곳입니다. 또한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냈던 곳입니다. 경회로의 바깥 돌기둥이 네모지고 안쪽 기둥이 둥근 것은 하늘이 둥글고 땅이 네모지다는 천원지방 사상의 우주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둥이 48개가 있는데 이것을 24절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회로도 근정전과 같이 2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냥 기둥이 받치고 있는 것이라 2층이 아니라 단층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공간은 내전입니다. 내전은 왕실 가족과 몇몇 내신들이 일을 하는 공간입니다. 강령전은 왕의 침전으로 평상시 직무활동도 같이 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강령전의 이름은 오복인 장수의 수, 재물의 부, 편안한 삶을 뜻하는 강령, 덕을 세우는 것인 유호덕, 편안히 죽는 것인 고종명 중 편안한 삶을 뜻하는 강령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강령전에는 용마루가 없는데 용마루가 없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용마루가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왕이 누워 잠자는 곳 위에 왕을 상징하는 용마루가 있으면 안 되었고, 두 번째 이유는 용마루가 하늘의 길을 막아준다는 설이 있는데 왕이 자면서 하늘과 땅의 길을 받아야 하는데 용마루가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용마루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가구가 없는데 그 이유는 자객이 숨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전의 마지막 교태전입니다. 교태전은 왕비의 친소나 왕비의 공식 업무 등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교태전 또한 강령전과 같이 용마루가 없었는데요. 교태전은 다음 왕을 생성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 용이 큰 용에 놀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용마루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군을 쫓는 홍살문이 있고 우물차 모양의 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후원은 왕실 가족이 쉬던 공간입니다. 암이 사는 교태전의 후원으로 왕비가 쉬던 공간이었습니다. 굴뚝이 4개로 굴뚝에는 십장생 모양과 불귀신을 잡는 상상 속의 동물인 불가사리 무늬가 있다고 합니다. 암이 사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의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교태전은 보물 811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경복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